안녕하세요. 렉서스 광진전 시장의 안효진 차장입니다. 오늘은 NX350H 중에서도 럭셔리 등급의 두 번째 전체적인 사용 설명 영상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부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은 여기에 있는 이 모니터와 관련된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좌측에 있는 버튼들부터 설명드리면은 이 음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재생되고 있는 음원의 정보나 라디오의 채널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화 모양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현재 연결된 휴대폰의 연락처나 최근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자동차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좌석 제어 버튼을 눌러보면은 좌석 제어 버튼을 누르면은 뒷좌석을 여기에서 접을 수도 있습니다. 전동으로. 그래서 모두 접는 기능을 여기서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행보조 기능을 보면 주행보조에서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안전과 관련된 기능들을 모니터에서 볼 수 있는데 총 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긴급 충돌 방지해주는 기능,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고 어둡게 되어 있는 파란색이 활성화, 그리고 이렇게 어둡게 되면은 비활성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표지판 어시스트는 이제 현재 몇 킬로 제한 속도 도로인지를 이 전면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계기판에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은 차선 이탈하면은 경고를 울려주는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 그리고 후측방 경고 시스템의 경우에는 차량 후측방에 일종의 레이더가 작동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레이더를 작동시키는 버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측방 경고 시스템이 감지를 해서 사각지대 감지 모니터라고 해서 사이드미러에서 노란불이 깜빡깜빡 하면서 후측방에서 차량이 접근하면은 노란불이 들어오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걸 작동시켜주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각지대 감지 모니터가 이렇게 노란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보조 브레이크는 후진을 할 때 마찬가지 이 후측방 경고 시스템이 감지를 해서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또 감지해서 마찬가지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안전하차 어시스트는 보통 내가 차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간혹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후측방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차 이런 것들이 접근을 할 때는 강제로 문을 잠궈서 열지 못하게끔 해주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차 보조 센서의 경우에는 앞뒤 범퍼에 각각 4개씩 총 8개의 범퍼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를 지금 켜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2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능동형 주행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사람이나 사물을 감지해서 완전히 정차를 한다거나 회피라기보다는 약간 감속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제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감속을 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리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보통 엔진 브레이크를 걸듯이 약간은 차를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 능동형 주행 어시스트를 꺼놓고 주행을 하는데 이용을 해보시고 편의에 따라서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해두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또 자동차 아이콘을 다시 클릭을 해주고 이제 주행 보조에서 이제 운행 정보를 보겠습니다. 운행 정보는 보통 이용을 하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연비를 여기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력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짜별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연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보통 이게 지금 현재 이 차는 제 차인데요. 지금 보면 날짜별로 한 번씩 업데이트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16에서 18 정도는 무난하게 이렇게 연비가 나왔던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연비를 지금 보시면 16.2km가 나와 있는데요. 이 16.2km에서 초기화하는 방법은 여기 이력으로 들어와서 업데이트를 눌러주면 이런 형태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최근 연비가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에서도 마찬가지 연비가 0으로 초기화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연비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흐름을 보면 이제 차량이 지금 엔진으로 작동이 되는지 배터리로 지금 작동이 되는지, 실제 주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색상이 움직이는 게 보여지면서 내 차의 에너지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WD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여기 앞뒤 바퀴인데요, 어느 바퀴에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전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륜의 힘이 주로 가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건데요. 보통 이제 오르막이나 내리막 또는 코너길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각도가 좀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이 뒤쪽 휠에 힘이 가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을 볼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의 경우에는 대부분 뭐 안전하고는 무관하게 차량의 설정을 하는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우측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이용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위로 아래로 좌우측의 기울기까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기판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미터 유형이 지금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계기판이 1번 미터 유형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2번, 지금 보시는 게 3번 유형인데요. 보통은 1번으로 놓고 타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설정 관련들이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서 선택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번 내가 설정을 바꿔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사용자 지정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네모가 4개 있는 요 버튼은 U 플러스 드라이브를 이용하시는 그 버튼인데요. U 플러스를 개통을 하고 나면 이렇게 뭐 내비게이션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LT 마크가 떠서 실시간으로 내비 안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AI 플레이어, 그 다음에 지니 뮤직, 그 다음에 이런 팟캐스트 같은 것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점은 이런 동영상들은 뉴스나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데 주행 중에는 영상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은 이렇게 보시면은 블루투스 및 장치 설정, 그리고 일반 뭐 이런 화면의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리고 네, 이런 설정 관련된 기능들인데 어떤 주행 안전과 관련된 기능보다는 차량의 설정 관련된 기능들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야간에 주로 아는 길을 다닐 때 디스플레이 이 화면을 끄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정으로 들어와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서 이 화면을 꺼주게 되면은 화면을 끌 수도 있습니다. 끄고 한번 터치를 하면은 터치해서 화면 켜기 그래서 눌러서 켜주시면 되고요. 간혹 이 모니터를 껐다가 끈 상태에서 시동을 끕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시동을 켜도 이 모니터가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끄기 전에 반드시 모니터를 켠 상태에서 시동을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날 시동을 거는데 모니터가 왜 안 들어오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 버튼의 경우에는 들어가서 보시다 보면은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을 한 번씩 만져보시다 보면 설정을 바꿔서 이용하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이용 관련해서는 여기 보통은 이제 돋보기 모양을 눌러서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은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통합 검색, 그리고 최근 목적지, 즐겨찾기, 토요타 렉서스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 등을 볼 수 있는 메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있는 이 버튼의 경우에는 하나의 퀵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또는 회사를 등록을 해놨을 경우에는 이렇게 누르고 집을 클릭해주면 집으로, 회사를 누르면은 회사로 안내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즐겨찾기나 최근 목적지도 자주 이용하시니까 이 퀵 메뉴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은 유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요거는 누르게 되면 2D와 3D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확대 축소도 가능하지만 손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터치하듯이 확대 축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해주는 음성을 꺼주는 버튼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금방의 주유소와 주차장을 볼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시트 열선, 통풍 시트를 작동시키는 버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핸들 열선과 여기에 있는 시트 열선과 통풍,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거든 한번 누르면 무조건 이렇게 오토로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오토, 여기도 오토,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설정된 온도에 맞춰서 이 오토로 단계나 바람, 통풍 또는 열선을 얘가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은 낮게 온도를 설정했기 때문에 통풍이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름이니까 더워서 통풍이 자동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데, 난 여름이지만 지금 좀 추우니까 열선을 틀고 싶어 하면은 이 버튼을 눌러서 수동으로 이렇게 열선을 3단, 2단, 1단 끄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마찬가지 수동으로 작동이 가능하겠고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람의 방향은 여기에서 터치를 통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 조절 버튼을 보면 이렇게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클라이밋 컨시어지, S플로우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요. 클라이밋 컨시어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 오토 버튼처럼 내가 설정하는 온도에 따라서 바람의 세기를 알아서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은 저의 경우에는 이제 이 버튼을, 이 레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동으로 바람의 세기를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끌 때는 여기 오프 버튼 눌러서 꺼주시면 되겠고요. 이 온도 조절은 이 다이얼을 이렇게 돌려서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온도 조절로 들어가서 이 S플로우라고 하는 기능은 뒷좌석으로 나오는 송풍구에 바람이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파란색 불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면은 뒷좌석으로는 송풍구에서 바람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코 히트 쿨의 기능은 절전 냉난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제빙 장치의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 전면 유리창 앞쪽에 와이퍼가 이제 내려가 있는데요. 그 와이퍼 쪽에 이렇게 열선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리가 내렸거나 눈이 내렸을 때 얼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작동을 시키기보다는 이 제빙 장치 앞에 열선을 이용해서 살짝 녹여주고 작동을 시키면은 이제 와이퍼 러버의 손상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노 EX, 이 나노 EX라고 하는 이거는 공기 제균기,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공기 제균기가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렇게 점이 6개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하나의 즐겨찾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이나 아까처럼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을 이렇게 밖으로 꺼내놓은 요 즐겨찾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도 조절을 할 때 지금 보시면은 로우라고 해서 가장 온도를 낮게 설정했는데, 여기는 좌측과 우측편 시트 쪽으로 나오는 송풍구에 바람의 온도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서 작동을 시키면은 운전석을 기준으로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운전석이 아닌 측면에서 옆좌석에서 이렇게 한번 조절을 하기 시작하면은 운전석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측 운전석과 동승석의 온도가 따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여기에 있는 싱크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운전석의 온도를 따라오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버튼은 내기 순환을 선택하는 버튼이 되겠고요. 그리고 에어컨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 유리창 쪽으로 바람이 나가게 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버튼은 사이드 미러와 뒷유리창의 열선을 작동시키는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은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음량도 조절을 가능하고요. 얘를 눌러서 오디오를 끄고 켜는 버튼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모니터 좌측 하단에 보면 자동 주차, 자동 출차를 지원해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뷰 버튼의 경우에는 어라운드 뷰를 보통은 이렇게 드라이브로 주행을 하다가 사물이 가까워지면은 여기에 있는 화면에 이 어라운드 뷰 화면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물이 가까워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나는 좀 불안해. 그래서 어라운드 뷰를 보고 싶어 하면은 여기 있는 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전면 카메라, 사면을 다 보여주는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뷰 버튼은 자동으로 이제 사물이 가까워져서 자동으로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들어오지 않을 때 안 왔는데 나는 좀 보고 싶어 라면은 여기에 있는 이 뷰 버튼을 이용해서 작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NX350H 럭셔리 등급의 전체적인 사용 설명 두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